자, 시작합시다. 숙제 질문부터 하면 될 것 같은데. 오늘 한식사 먹었네. 큰일 났네, 그러면. 먹었어요? 먹었어요? 미리 먹어. 오늘 인공눈물 챙겨왔네? 오케이, 나이스. 자, 질문. 오늘도 즐겁게 또 한번 9장을 끝내봅시다. 9장 끝나고 좀 시간 남으면 그 2차 함수 약간 복습해주고 개념 정리 좀 해주고 마무리합시다. 연습 문제 질문 있습니까? 숙제를 하셔야 뭐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하윤이는 숙제 잘하고 있어요? 네. 질문? 없어? 없을 리가 없는데. 오늘 진도 나가면 돼 그냥. 너네 듀오 너네 숙제했어? 연습 문제 못했어? 연습 문제에서 질문이 있을 텐데 그지? 그 이번 주 주말인가요? 내일이네. 토요일 일요일 동안 좀 덜한 숙제 채워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질문할 수 있으면 그때 질문해도 됩니다. 알겠죠? 이왕에 특강하는 거 좀 확실하게 돈도 비싼 돈 내고 시간도 오전 수업 이 황금 같은 잘 수 있는 이 시간에 와가지고 이제 시간을 투자를 하는 거니까 이왕이면 최대한의 효과를 보고 가자. 오케이? 자, 그러면 질문 없는 걸로 알고 있겠고요. 9장 이어서 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본 문제 9-2번 하다가 끝났죠? 그래서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자, 기본 문제 9-2번 어떤 내용인 거냐면 회에 대한 조건이 주어졌을 때 회의 조건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뭐 할 거냐? 2차 방정식의 작성 2차 방정식을 작성해보자. 오케이? 자, 첫 번째 문제는 그때 했으니까 그래도 한번 이어서 가봅시다. 첫 번째 거 한번 다시 해볼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한 근이 주어졌어요. 1 플러스 루트 3이라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좀 대충 배운 애들은 쌤 다른 한 근은 당연히 1 빼기 루트 3이죠 선생님 이렇게 하잖아 그치? 근데 이거 맞다고 했어 틀리다고 했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고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 2차 방정식이 있었을 때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면 다른 한 근이 1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하는 이거를 바로 추론할 수 있는 그 근거는 A랑 B랑 C 그러니까 이 X들, 이 개수들 있죠 근의 공식 안에 들어가는 이 개수들이 다 유리수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당연히 A는 0이 안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유리수라는 말이 있어야 하나가 1 플러스 루트 3이고 다른 하나가 1 마이너스 루트 3인 거죠. 뭔 말인지 알죠? 오케이. 그래서 근의 공식을 적어보면 알 수 있다. 자 이렇게 적어보면 유리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리수분의 유리수가 돼야 이게 딱 유리수 1이라는 얘기고 하나는 플러스 2분의 이렇게 해서 이게 무리수분 루트 3이라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러면 1 플러스 루트 3이면 뭐가 되는 거야? 1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다른 한 근이 켤레로 나올 수밖에 없다. 유리수라는 말이 있어요. 만약에 유리수라는 말이 없다. 그럼 너가 무리수일 수도 있다고. 무리수는 이게 루트 3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좀 강조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이게 다른 한 근이 1 빼기 루트 3이라는 걸 모르니까는 그냥 알파라고 두고 시작하는 거지, 그치? 됐어요? 그리고 좀 시켜보자. 근과 개수의 관계. 자, 이렇게 됐었을 때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오케이? 자,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개수와 어떤 관계가 있었지? 두 근의 합은? 유나야, 기억나니? 천재잖아, 맞잖아. 맞지? 하나, 두 근의 곱은 얼마인데? 와, 이거 영재잖아, 맞잖아. 하윤아, 너 무섭다, 진짜. 나 진짜 꿈에 나올 것 같아. 그러지 마, 진짜. 이거 앞머리 잘라놓고 알겠지? 네. 오케이? 자, 그럼 이거는 개수를 바라봤더니 최고차항분의 상수항의 개. 최고차항이나 상수항이 줬으니까
두근의 곱이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맞죠? 두근의 곱이 2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럼 한 근이 알파, 다른 한 근이 예. 그래서 두근이 곱이 2다. 풀 수 있겠지? 그럼 이제 나는 다른 한 근을 양변을 1 플러스 루트 3으로 나눠가지고 찾을 수가 있겠고 양변을 루트 3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부모 분자에 유리화를 시켜주면 이렇게 해를 찾을 수가 있겠네요. 그럼 두 근을 찾았으니까 이제 뭘 찾을 수 있어? 두 근의 합이랑 관련되어 있죠? 내가 n 값이라는 문자를 찾아야 되는데 이 n 값이라고 하는 문자는 1창의 개수인데 예분의 예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그게 두 근의 합이었습니다. 맞죠? 그 두 근의 합이 2루트 3이죠. 그렇죠? 아이고 그러면 n 값은 루트 3일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근거 계수 관계를 써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문제 이어서 갈게요. 보자. 두 번째 문제. 이번에는 근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근에 대한 어떤 조건이 있어요. 빨리 봐봐. 두 근의 비가 5대 3이다. 두 근의 비가 5대 3이다. 그러면 한 근을 5알파라고 잡으면 한 근을 5알파라고 잡으면 다른 한 근은 뭐가 될까? 3알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두 근의 비가 주어지면 두 근을 한 문자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겠지? 그럼 끝났네? 지금 또 보니까 두 근에 뭐부터 써야 될 것 같아? 합이랑 곱 중에서 하연아 두 근의 곱 중에서 뭐부터 써야지 내가 뭐 시작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치? 곱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세고차항이랑 상수항이 주어졌으니까 두 근의 곱이 1분의 135 135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적어줄게. 자, 두 근의 곱은 5알파 곱하기 3알파인데 그게 135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15알파 제곱이 135니까 알파 얼마게? 알파 제곱이 9거든요. 알파 얼마? 풀마 3.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따라서 알파는 풀마 3이다. 근데 알파가 근인가요? 알파가 근이 아니죠. 5알파랑 3알파가 근이죠. 그렇죠? 그래서 근을 찾으려고 하면 5알파가 이제 15, 풀마 15겠죠. 3알파는 풀마 9가 되겠네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야? n 값을 구하라고 했나? n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두 근의 뭐죠? 합이지, 맞지? 오케이. 그럼 두 근의 합은 자, 두 번째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n이죠.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n. 쌤, 두 근의 합을 쓴 이유는요? n 값을 구해야 되는데 그 n 값이 두 근의 합이랑 관련돼 있거든. 그리고 난 두 근의 합도 구할 수 있고 둘이 더하면 풀마 두 근의 합이 얼마 나오지? 아유 몰라 이렇게 대충 자, 풀마 얼마 나옵니까? 24 나오지 그지? 자 그럼 n 값은 될 수 있는 게 풀마 24다. 이렇게 적어주면 끝입니다. 할 수 있겠지? 되겠어요?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해야겠지. 자, 세 번째 문제 봅니다. 세 번째 문제 x제곱 더하기 2nx 더하기 3은 0이다. 그래갖고 두 분의 차가 2라고 하겠습니다. 두 분의 차가 2. 뭐가 얘들아? 그럼 두 분의 차 공식 쓸까? 두 분의 차? 차 공식 기억나는 사람?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것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절대값 A분의 이렇게 그래서 이 공식 써서 풀어도 되고 쌤 저는 공식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 이렇게 풀면 되겠죠. 두 근의 차가 2라고 했으니까 큰 근을 작은 근을 알파로 잡으면 큰 근은 알파 플러스 2가 되겠지 그치? 이렇게 자꾸 풀면 됩니다. 그러면 두 근에 또 뭐부터 쓸까? 하준아 합 쓸래? 곱부터 쓸래? 곱부터 쓰면 자, 두 근의 곱이 3이네요. 알파 나오겠지? 자, 그럼 알파 구해보면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 3 넘기면 마이너스 3은 0. 알파 세울 수 있겠죠? 인수분해 알파 플러스 3, 알파 마이너스 1. 그래서 알파는 1 또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근데 내가 궁금한 게 뭐야? 지금 n 값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두 근의 합을 써야 돼요. 자, 두 근의 합은요? 두 근의 합은요? 마이너스 2m이죠, 마이너스 2m. 자, 걔는 지금 두 근의 합은 2알파 플러스 2거든요. 두 근의 합은 2알파 플러스 2.
자, 그러면 첫 번째 알파가 얼마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죠. 두 번째 알파가 마이너스 3일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알파가 1이라고 한다면 4잖아요. 그러면 2m이 4인 거니까 m은 마이너스 2. 괜찮지? 또 알파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4거든요. 그래서 m 값은 2. 그래서 m 값은 풀마 이라고 나옵니다. 할 수 있겠니? 오케이? 그래서 공식을 외웠으면 어떻게 풀어도 되냐? 한 줄에 끝나요. 공식을 외웠으면 자, 절대값 1분의 그러니까 1이죠. 절대값 1분의 오케이? 절대값 1분의 부모 넣고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얼마다? 2분의 4가 2다. 양변 제곱하면 4m 제곱 마이너스 12는 뭐다? 4다. 양변에 4로 나누고 이항시키면 얘 아니지. 이렇게 하면 m의 제곱은 4 나오지. 그래서 m은 풀마 이렇게 나오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공식을 알아두면 그냥 한 줄만에 빠르게 풀리고요. 내가 공식을 모르겠다 하면 근과 계수 연결을 이용해서 어떻게 한다? 두분을 알파랑 알파 플러스 1라고 세팅한 다음에 한 문자로 표현한 다음에 근과 계수 연결을 이용해서 두분의 곱을 먼저 쓴다. 왜? 주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알파를 구할 수 있고 알파를 찾았으면 또 근과 계수 이용해서 두분의 합이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알파를 m 값을 찾아낼 수 있다. 되겠지? 하수는 어떤 거 쓰고 싶어? 이 문제 풀 때 이렇게 풀래? 이렇게 풀래? 위에 거? 난 비추. 오케이? 난 밑에 걸로 풀었으면 좋겠어. 일단 밑에 걸로 계속 풀어야 돼. 밑에 걸로 계속 풀다 보면 일단 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어떻게 써야 될지 큰 흐름을 잡는 거야. 이건. 그리고 위에 거는 나중에 너희들이 고등학생이 됐을 때 나는 시간과 싸워야 된다. 이제는. 그러면 이제 이게 다 눈에 보이니까 그냥 공식 쓰는 게 제일 빨라. 하면서 이제 공식으로 푸는 거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지? 자, 다 지워버리고요. 너희들이 한 문제만 풀어보자. 유제 9-3번. 유제 9-3번 풀어봅시다. 자, 영상 보시는 분들도 유제 9-3번 풀고 다시 재생. 자, 다음 유형으로 넘어갑시다. 기본 문제 9-3번. 이거는 좀 배울 게 있어요. 이 구장 파트가 사실 내용이 제일 많아요. 알겠지? 내용이 제일 많아가지고 오늘 좀 배울 게 많을 겁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많이 쓸 거예요. 자,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 두 분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자, 그 상태에서 또 x제곱 더하기 bx-a는 0 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의 두 분은 이 근에 1을 뺀 거고 1을 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자, 그런 상태에서 내가 궁금한 건 뭐냐면 첫 번째, 이때 얘를 만족하는 상수 a, b 값을 구하세요.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 알파의 세제곱과 베타의 세제곱 그리고 알파의 20제곱 더하기 베타 20제곱을 구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야, 이 뭔가 생각을 해봐야 되나? 일단 먼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분명히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나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이면 딱 봐도 무슨 문제야? A랑 B를 구한 다음에 맞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두 분의 합과 두 분의 곱을 구할 수 있으니까 맞지? 얘네들을 식의 변형을 통해서 곱셈 공식의 변형을 통해서 얘들을 구했던 거 기억나지? 맞아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그래서 그런 문제라고 생각할 텐데 얘 봐봐. 알파 20제곱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뭔가 이런 패턴으로 가면은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건 한번 일단 A랑 B를 구해놓고 좀 특수한 상황인지를 한번 지켜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봐. 일단 문자 몇 개 있어? A, B, 알파, 베타 4개 있지. 맞아요? 문자 4개 있지. 그리고 요 식에서 너희들은 두 분의 합, 두 분의 곱해서 식 2개 만들 수 있지. 두 번째에서도 합, 곱해서 2개 또 만들 수 있지. 그럼 식 4개 만들 수 있지. 문자 4개인데 식이 4개지. 어떻게 연립하면 답 나오겠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아유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한번 연립을 해봅시다. 별거 없어요. 보세요. 자 위에 있는 거에서 두근의 합과 곱을 쓰면 두근의 합은 얼마? 마이너스 A 이렇게 대답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알파 베타는 얼마? 알파 베타 하면 얼마? B 괜찮아요? 오케이 따라와야 돼. 그냥 눈으로만 보고 있으면 잘 안 돼요. 자 밑에 거에서 두근의 합과 곱을 써볼게요. 얘네 둘이 더한 겁니다. 얘네 둘이 더한 거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걔는 마이너스 자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B 인정?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두근의 곱 알파 마이너스 1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1은 A보다 C 하니까 마이너스 A라고 나오네요. 따라오겠지? 아유 한번 쩍쩍하네. 겁나 못생겼네. 자 봅시다. 자 그러면 밑에 걸 한번 해보면 지금 전개해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 하고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B가 되는 건데 잘 봐. 이 알파 플러스 베타 대신 뭘 쓸 수 있어요? 마이너스 A를 쓸 수 있지. 그러니까 A 대신 마이너스 A를 씁시다.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알파랑 베타라고 하는 문자는 A라는 문자로 대체가 되면서 문자가 두 개밖에 안 나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전개를 해보면 알파 베타가 될 것 같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 마이너스를 묶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 그리고 플러스 1은 마이너스 A 되죠? 차근차근 하고 있어. 자 그러면 또 알파 플러스 베타 대신 마이너스 A를 갖다 쓸 수 있고요. 알파 베타 대신 B를 갖다 쓸 수 있으니 뭐야? 알파랑 베타라는 문자는 대입법으로 다 소구가 됐고 맞지? 이제 A랑 B밖에 안 남았으니까 연립해서 풀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항시켜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될 거고 마이너스 이항시키면 2. 자 이것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A 딱 넘기면 사라지겠네. 아이씨 큰일 날뻔했네. 자 플러스 A네요. 플러스 A고 플러스 A가 됐으니까 2A 그리고 B 그래서 1을 이항시키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둘이 연립하면 AB 나오겠다. 자 빠르게 됩니까? 밑에 식에서 위에 식 빼버릴게요. 그지? 밑에 식에서 위에 식 빼버리면 3A가 나오겠죠. B는 사라지고 A에서 1을 빼면 마이너스 3 A는 마이너스 1. 자 A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B는 1 이렇게. 그래서 A랑 B를 찾았네. 자 첫 번째 문제는 해결됐다. 할만하지 아직까지 그치? 비교해봤자 근과 계수한 거를 식 만든 다음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식 가지고 연립해가지고 이제 문자 소호 시켜가지고 그냥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A가 얼마? 마이너스 1 B는 1이다. 자 두 번째 문제. 그럼 이제 나는 2차 방정식을 찾았거든요.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X B에다가 1 대입하면 이렇게 돼서 두 분을 내가 알파 베타 이렇게 찾은 거죠. 오케이? 맞아요?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곱셈공식에서 많이 봤지 이거? 맞지? 이게 0이면 이게 0이면 오케이? 다시 이게 0이면 양변에다가 뭘 곱해도 얘 친구 누구야? 얘 친구 누구야? x 플러스 예? x 플러스 x? 오케이? 그래서 이 값이 0이면 양변에 얘를 곱해도 어차피 0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0에다가 쟤를 곱해봤자 어차피 0일 거잖아. 맞지? 자 그러면 x 세제곱 더하기 1이 뭐가 된다는 얘기죠? 0이 된다는 얘기지. 맞아요? 그럼 x 세제곱이 얼마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지. 이해되니? 그래서 이거의 해가 알파면 이거의 해도 알파가 될 겁니다. 맞죠? 이거 해 중에서 알파가 되는 거니까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설명해 줄게요. 자, 봐봐. 대단한 거 없고 지금 한 근이 알파 어이씨 왜 지웠어 씨. 자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이다. 이거의 두 근이 알파 베타야. 자 그러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1이 0이라는 얘기고 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이 0이라는 얘기잖아. 맞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가 아까 했던 그 짓을 해보자. 얘의 짝꿍인 알파 플러스 1을 곱하면 이 값이 0이니까 0에다가 얘를 곱해봤자 어차피 0일 거라서 이걸 해석해보면 알파 세제곱 더하기 1이 0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 친구 베타 플러스 1을 곱하면 오케이? 따라오겠지? 자 그러면 이게 베타 세제곱 더하기 1은 0 오케이? 그게 뭔 얘기지? 알파 세제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 베타 세제곱이
마이너스 1 이렇게 찾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너도 마이너스 1이고 너도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얘들이 마이너스 1이라고 우리가 찾았으니까는 야, 이 알파의 20제곱은 어떻게 찾냐? 이 알파의 20제곱. 알파 20제곱. 알파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래. 그럼 알파 20제곱 어떻게 찾아? 알파의 세제곱을 몇 제곱하고? 유나야, 얘를 몇 제곱할까? 일단 20이랑 근처에 가까이 가자. 일단 6제곱하고 그 다음에 알파 제곱을 곱하면 되는 거 맞지? 오케이. 근데 이게 알파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요 마이너스 1을 6제곱하면 1이죠 그냥. 그러니까 그냥 알파 제곱인 겁니다. 알파 20제곱은 그냥 알파 제곱이랑 똑같은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아이고 선생님 알파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문제가 진짜 친절하네요. 이 값을 구했더니 알파 20제곱이 그냥 알파의 제곱이라는 걸 빨리 알 수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베타 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됐어요? 그럼 이제는 뭐 할 수 있어? 곱셈 공식의 변형 쓸 수 있어? 맞지? 오케이. 그래서 아이고 이제는 곱셈 공식 변형 쓸 수 있겠다.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을 마이너스 2알파 베타 해가지고 답을 내야 돼. 됐죠? 그래서 20제곱 더하기 20제곱 됐을 때는 알파 플러스 베타를 20제곱 하는 순간 난 안 할래.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20제곱 100만 번 전개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계산해보면 이게 얼마 나와?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n이니까 1이죠, 그렇죠? 안 되잖아.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잖아. 알파 베타도 1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가 1이고 얘도 1이야. 1의 제곱에서 2 뺀 거니까 답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찾으면 돼. 아우 재밌다. 재밌어. 자, 한 문제 또 해보자. 시간 오늘 조금 여유로운 것 같아서 유제 9-5번. 유제 9-5번. 유제 9-5번 해보십시다. 일단 근과 계수 연결을 이용해서 이렇게 식 4개를 만드세요. 오케이? 첫 번째 2차 방정식에서 두 분의 합 곱, 두 번째 2차 방정식에서 합 곱 해서 총 4개의 식을 만들어 놓고 이 식을 전개를 해서 좀 정리한 다음에 똑같은 게 보이면 대입법을 써가지고 좀 이렇게 문자를 소거시켜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봅시다. 승현아? 네. 끝까지 집중해봅시다. 자, 그래서 일단 푼 사람들 또는 풀고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알파 플러스 베타 여기서 두 분의 합 쓰면 A, 자, 그리고 두 분의 곱은 B, 자, 여기서 두 분의 합은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얘네들이 더한 거죠, 그죠? 그래서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얘분의 얘니까 그냥 2A 더하기 1인 거고요. 자, 여기서 두 분의 곱은 알파 베타랑 알파 플러스 베타 두 분을 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적어주고 두 분의 곱은 A분의 C니까 2가 되는 거고 맞지?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를 지금 연립해야 되는 상황인데 다행히도 이 알파 플러스 베타 대신 A를 써도 된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A인 거고 맞지? 알파 베타가 B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다 A랑 B로만 바꾸자고. 다 예쁘게 되는데 뭐 문제될 게 없잖아요. 자, 그리고 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또 A인 거고 이게 또 B인 거니까 좋아. 이 두 개로만 이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얘네들 내가 다 써먹었어요. 볼 필요 없고요. 다 써먹었고 그 밑에 식으로만 풀면 되는 건데 이항시켜보면 자 B는 대입법 쓸게요 그냥. B는 A 넘기면 A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그렇지? 얘 같은 경우는 A, B는 얼마다? 2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네들이 지금 연립해서 풀란 얘기인데 B 대신 A 플러스 1을 갖다가 대입을 하면 그지? A 곱하기 A 플러스 1은 2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A에 대한 2차 방정식 풀면 끝납니다. 자, 하면 A가 뭐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지 답이?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되어 있어? 뭐 구하라고 되어 있어?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 그래서 A 찾았고 이제 B를 찾으면 되겠다. 근데 답이 2개 나오는 거 아니야? A가 2개 나왔는데 B가 하나가 나오나? 자, B 한번 구해보면 자, A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B는 마이너스 1
A에다가 1 집어넣으면 B는 2. 그러면 세제곱해서 세제곱을 빼면 답은 어차피 똑같이 나오나? 8 빼기 1 하면 오씨 마이너스 8 빼기 1 하면 마이너스 7. 오 똑같이 나오네. 레전드. 그래서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을 계산을 해봤더니 A가 마이너스 2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8이 되겠죠. 세제곱하면 빼기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인 거니까 마이너스 7 나옵니다. 또 쌤 이럴 때 또 다르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나와요. 또 이제 A에다가 1 집어넣으면 1의 세제곱 빼기 2의 세제곱인 거니까 똑같이 마이너스 7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래서 뭐 A 이렇게 되든 간에 어쨌든 간에 답은 똑같이 마이너스 7이라고 나옵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조금씩 표정이 다 아련해져 가고 있어요. 눈을 감기 직전의 표정입니다. 하지 마세요. 하준이는 절대 안 그러잖아, 맞지? 집중 잘하잖아. 네. 좋습니다. 지난 시간 테스트로 약간 자신감 올라왔나요? 아니야. 왜? 좋아하더만. 문제 8문. 오늘 몇 문제일 것 같아? 1문제. 한 10문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나머지 정리. 오케이? 나머지 정리인데 어렵진 않은 것 같고요. 그냥 수치 대입해가지고 나머지 정리만 잘 쓰면 돼요. fx를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 하면 f1을 구하는 얘기고, 그치? 뭐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 해서 식 두 개를 세울 수 있으면 아마 식에 미정계수가 2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치 대입 2개 가지고 2개 연립해서 풀어낸 문제일 거니까 그것만 잘해도 될 거야, 알겠지? 오케이? 자 봅시다. 오늘 기본 문제 9-5번 9-5번을 9-6번까지만 하면 좀 재밌는 거 나와요. 9-5랑 9-6까지 한다 일단. 자 9-5번 이번에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하는 겁니다. 분이 주어졌을 때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거 기억납니까? 자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작성하라고 하면은 중학교 버전은 인수분해된 꼴로 작성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두 근을 알파 베타로 가질 때 최고차항의 개수가 A인 2차 방정식을 작성하세요 하면 중학교 버전은 이렇게 작성하는 거였습니다. 하고 전개까지 했지. 맞아요? 오케이.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쌤은 어떻게 하라고 했지 이제? 근과 계수형을 쓰면 어차피 x제곱 이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알파 x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x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될 거고 플러스 알파 베타 이렇게 그냥 전개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외우라고 하냐면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합 x 더하기 2분의 5 하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죠? 안 나지? 그렇지? 그래서 2분이 알파 베타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건데 이렇게 외우지 말고 이걸 전개된 모습으로 외워주라고.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니까 이렇게 마이너스를 묶어서 그리고 이렇게. 오케이. 그럼 우리가 근과 계수 관계를 써가지고 빠르게 계수를 찾아내가지고 전개된 모양으로 식을 바로 작성할 수가 있다. 되게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복잡한 상황에서 알겠지? 그래서 한번 이거를 문제에다가 적용을 해봅시다. 자, 기본 문제 9-5번입니다. 첫 번째 기본 문제 9-5번. 두 근이 루트 3 마이너스 2 다른 한 근은 루트 3 플러스 2인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A는 그냥 1인 거고요. 자 X제곱 되겠죠? 마이너스 두 근의 합. 오케이? 아유 적어줘 일단. 자 두 근의 합이 얼마야? 대답해 줄 사람? 두 근의 합? 2루트 3 맞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그냥 1루트 3이 되는 거고요. 두 근의 곱은 합차공을 쓰면 1이야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 맞지? 앞에 거 제곱은 3 뒤에 거 제곱은 4니까 맞니? 오케이? 그래서 아이고 마이너스 1이 되겠네. 따라서 2차 방정식은 얘네들을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은 어떻게 작성해 주면 된다?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합 x 플러스 2분의
곱은 0 이렇게 빠르게 작성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뭐 너희들이 다 할 수 있을 거야 이제는. 저기다 야 얘들아 이 두 번째 문제에서 중요한 조건이 뭘까? 세 글자 있는데 봐봐 이거 유리수 유리수에다가 밑줄 친 다음에 별표 개수가 유리수 이게 정말 중요한 조건이지 그치? 그러면 이 빼기 루트 3을 한 근으로 가지고 개수가 유리수다 이래 버리면 이 개수가 유리수면 다른 한 근을 추측이 가능합니다. 다른 한 근이 누구일까? 2 플러스 루트 3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이게 증거. 오케이? 되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두 근을 찾았으니까 이제 또 작성하면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일단 두 근의 합 얼마? 4. 자 두 근의 곱은 1. 오케이?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 x 플러스 두 근의 곱 이렇게 외워주시면 빨리빨리 작성할 수 있다. 자 세 번째 거. 세 번째 조건에서 별표 쳐야 되는 건 누구야? 실수. 개수가 실수. 자, E 플러스 I를 이런 허근을 가지는데 한 근이 이렇게 생겼는데 개수가 실수가 돼버린다고 한다면 나머지 한 근이 누구일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있냐면 누구죠? 다른 한 근이 누구야? E 마이너스 I 이렇게. 자, 또 한 번 작성해보자. X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 X 플러스 두 근의 곱 3이야 5야? 승현아 네. 두 근의 곱이 3이야 5야? 3이요. 아니에요. 3이에요까지는 쌤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그럴 수 있지 또 오랜만에 봤으니까. 그런데 아니에요에서 살짝 석이 나가버렸어요. 1인가? 예? 아하. 오. 5인 거 알겠습니까? 오케이? 네. 유나 5? 알잖아 맞지? 솔직히 진짜 알지? 5 오케이? 자 해서 이렇게 작성하면 끝난다. 석이 나갈 뻔했어요. 유제 9-11번만 해봐. 유제 9-11번 하고 뒤에 문제로 넘어갑시다. 유제 9-11번 절반 했다 그지 이제. 금방 끝난다 이거 맞지? 공수한 내용 진짜 많은 줄 알았는데 개수가 실수. 2차 원효식 작성했어요? 이제 그냥 속도가 없잖아 맞지? 자 x제곱 딱 한 다음에 다른 한 근이 이제 3 플러스 r일 수밖에 없겠네. 이유는 개수가 실수라잖아요 선생님 이렇게. 오케이? 됐어? 그럼 쌤이 개수가 유리수라고 했어. 개수가 유리수라고 했어. 그래도 한 근이 3 빼기 i면 3 플러스 i라고 생각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요? 그치? 유리수도 실수인 거예요. 괜찮아? 네. 그러면 개수가 복소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 근이 3 마이너스 i면 다른 한 근이 3 플러스 i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요. 네. 할 수 있어요. 아니,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개수가 복소수라고 해버리면 복소수에는 무슨 수도 포함되어 있죠? 허수랑 실수 둘 다 포함하는 큰 수책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개수가 허수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럼 개수가 허수면 또 얘기해야 되지? 이 b, 그러니까 이 개수들이 다 이제 허수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허수가 딱 나와요. 루트 안에 음수가 나와서 딱 이게 허수가 나와야지만 한 근이 플러스 뭐면 한 근이 마이너스 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게 허수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게 i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그러니까 플러스 i, 마이너스 i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플러스 어떤 수, 플러스 어떤 수가, 마이너스 어떤 수가 되는 거라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아무튼 풀면 되겠지. 두 분의 합이 얼마죠? 6. 오케이. 6. 그래서 x. 자, 두 분의 곱은 80. 와. 자신감 장난 아닌 거죠? 이렇게. 별거 없죠, 진짜. 그래서 요 파트는 근거 개수형기만 잘 쓰면 되겠다. 그 앞에 좀 빠진 거 있잖아요. 영상 어차피 찍고 있어가지고 보내줄게. 알겠지?
볼란지도 모르겠는데. 자, 기본 문제 9-6번. 기본 문제 9-6번. 거기가 괜찮아. 이제부터 중요한 내용이다, 알겠지? 이 뒤에서부터 중요한 내용이고, 이 앞에 거는 그냥 좀 워밍업으로 그냥 우리가 배웠던 근거 계수 관계를 간단하게 써먹을 수 있는 그 정도였고, 뒷부분부터가 이제 진짜다. 자, 기본 문제 9-6번. 2차 방정식이 예쁘게 주어졌네. 아, 드디어 마음이 편하다, 맞지? 이때까지 개수가 겁나 못생기게 막 A, B 이렇게 나와가지고 짜증이 좀 났었는데 이제는 예쁘게 다 줬네. 자, 그리고 두 분을 알파, 베타로 딱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첫 번째 예? 짜증나네요. 이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플러스 베타를 두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하래. 얘를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해봐라. 다시 알파랑 베타랑 뭐냐면 이거의 두 근이야. 근데 이거의 두 근 가지고 두 배 한 다음에 다른 근 더하고 두 배 한 다음에 다른 근 더하고 이걸 근으로 가져야 된대. 2차 방정식 작성하래.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진짜 기계적으로 이거의 근을 근의 공식을 써가지고 맞지? 근을 알파 베타를 찾은 다음에 맞지? 알파에다가 두 배 하고 베타 한 다음에 더하고 막 겁나 못생긴 이렇게 실수 나올 거고 이거 나올 건 다음에 얘네들이 막 오케이? 정신 나가겠지.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면 일단 우리가 배운 거 한번 써보고 보면 일단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이제 x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 x 더하기 두 근의 곱은 0이다. 이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게 두 근이라면서, 맞지? 그럼 두 근의 합은 다행히도 어떻게 나오냐면 3알파 더하기 3베타다. 뭔가 느낌이 오지, 그치?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두 근의 곱은 얘네들이 곱한 거란 말이야. 그럼 얘네들이 곱한 거는 2알파 더하기 베타 하고 알파 더하기 2베타 막 이렇게 한다. 알파 왜 이렇게 커, 씨. 알파 더하기 2베타. 자, 이렇게. 그래서 는요, 오케이. 자, 그럼 요거는 너희들이 구할 수 있지. 여기서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나 구할 수 있어? 그러면 근거 계수 관계 기억나? 마이너스 a분의 b 기억나? 그걸 지금 다 따라올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4가 되는 거고. 그러면 두 근의 곱은 얼마? a분의 c. 그래서 1.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두 분의 합이 4인 거니까 세배하면 얼마겠어? 12.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얘랑 얘를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에서 1차항의 개수랑 2차항은 찾은 거야. 그럼 얘만 찾으면 끝나는데 못생겼지, 그치? 전개를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면 2알파 제곱 그리고 여기서 2베타 제곱 나오니까 친구들끼리 적어줍니다. 인정? 2알파 제곱 2베타 제곱을 이로 묶어서 이렇게 적어주고, 그리고 뭐가 나와? 4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니까 5알파 베타가 나와요. 야, 재밌다. 오케이? 볼 수 있겠지 이제? 자, 그러면 곱셈 공식의 변형을 쓰시면 알파 베타는 일단 1인 거니까 얘는 5야. 얘는 5고요. 자,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를 제곱한 다음에 16에다가 여기다 2배를 해서 빼는 거잖아, 맞지? 그럼 16에다가 2 빼는 거니까 14. 야, 그럼 14 곱하기 오니까 얘는 얼마인 거야? 자, 오케이? 자, 이까지 곱해져 있네요. 그래서 28 더하기 5네요. 미안합니다. 맞지? 오케이? 그래서 28 곱한 다음에 이게 중간에 더하기지? 그럼 28 더하기 오니까 33. 그래서 2차 방정식 나왔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 12x 플러스 두 근의 곱 33. 오케이? 그래서 이 두 근의 곱을 어차피 여기서 합과 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곱셈 공식 변형으로 얘네들이 곱한 거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되겠지? 건우야, 두 근의 합, 곱 요거 기억나야 되는데 괜찮아? 네. 자, 두 번째 거는 좀 더 예쁘게 생겼네. 거짓말이고 못생겼지. 외모 지상주의라 짜증나 죽겠네, 맞지? x제곱 더하기 두 근의 이거 더하기 안 되지. 빼기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을 적을 때도 나름 친구들끼리, 맞지? 알파 제곱이랑 베타 제곱 먼저 적고 알파분의 1이랑 베타분의 1은 나중에 적고. 자, x 더하기 두 근의 곱
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분의 1. 나머지 한근이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 분의 1 해서 두 근의 곱이 이렇게 나왔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는 0 이렇게. 이걸 작성하면 되는 거거든. 맞지? 두 번째 문제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건 모르겠으면 설명하면 돼. 다시 설명하면 돼. 괜찮아?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되는 건데 얘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되는 거고 더하기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로 얘를 이제 바꿔서 적어주시면 다 구할 수 있겠지. 다 구할 수 있는 애들이잖아, 맞지?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이 뒤에 있는 녀석도 되게 걱정하고 있었는데 걱정할 거 없어. 다 정리를 해보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 곱하면 알파, 얘네들 곱하면 베타 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 얘네들 곱하면 알파 베타의 역수 이렇게 알파 베타 분의 1 이렇게 다 구할 수 있는 애들이네. 오케이? 다 때려박으면 끝이네. 자, 그러면 여기서 근과 계수 관계로 찾았던 두 근의 합과 곱을 가지고 여기서 다 때려박으면 답이 나옵니다. 알겠죠? 자, 4 때려박자. 그럼 아까 이거 계산해보면 14 나왔죠? 14. 4의 제곱에다가 1을 뺐으니까 그리고 이제 곱분의 합 1분의 4니까 얘는 4네. 얘는 4. 그럼 1차항의 개수는 마이너스 18. 자, 얘는 이거 누구냐 이거 하은이가 얘기해주자.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얼마입니까? 알파 제곱 베타 제곱 1이죠, 그렇죠? 1. 자, 1이고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4 때려박고 그 다음에 얘는 1분의 1이니까 1 다음에 6. 생각보다 간단하지. 그래서 식을 정리하는 게 좀 귀찮을 뿐이지 정리를 하고 나서는 어차피 합과 곱으로 우리가 곱셈 공식의 배경은 기본적인 건 다 배웠으니까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자, 유제 9-12번에 5번, 9번 이렇게 해보세요. 유제 9-12번에 5번, 9번. 근데 이거 능량 적어야 되죠? 당연하죠.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방정식은 등식이죠. 등식. 근데 방금 몇 번 풀었냐? 유제 9-12번에 5번이랑 9번? 5번, 9번. 괜찮은 거 맞아? 괜찮아. 자, 적당히 되셨으면 이어서 갑시다. 정수근 파트입니다. 정수근 해서 두 번째 소단원인데요. 원래 문제가 더 많았는데 많이 소구가 됐네. 자, 근데 다 알려줄게. 오케이. 중학교 버전도 있고 이제 고등학교 버전도 있는 거니까 잘 보십시오. 자, 1차 방정식에서 정수근이라고 하는 문제는 일단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정수근 문제라고 판단하시면 되냐면 근이 모두 정수다 또는 자연수다 이런 식으로 많이 등장하면 뭐야 정수근 문제네 하고 이제 해석해서 풀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정수근 문제네 이렇게. 오케이? 근이 모두 정수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일단 1차 방정식 문제가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쉬워요. 3x 더하기 5y는 뭐 할까? 100 하자. 100 오케이? 100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 x, y 모두 자연수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x, y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 모든 해를 구하라. 이렇게 하는 거야. 해 개수를 구하라. 개수로 갑시다. 그러면 쌤, 좀 똑똑한 애들은 x 값을 기준으로 생각할래? y 값을 고정시켜놓고 생각할래? y 값. 왜? x 값을 생각하려면 1부터 33까지 생각을 해봐야지, 그치? 맞아요? 근데 y 값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1부터 어디까지만 생각하면 돼? 20까지만 생각해보면 되는 거 맞아요? 뭐 19라고 해도 되고, 오케이? 그러니까 케이스가 많이 줄어들죠. y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y가 더 빨리 커지니까 y 개수가 더 크니까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하는지 알지? 그래서 그렇게 막 1부터 20까지 넣으면서 노가다를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요. 근데 쌤이 지금 그거 가르치려고 이거 적으면 안 될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풀면 되는 거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3x는 하고 이제 100 빼기 5y라고 적으십시오. 이렇게 이항시켜서 적은 다음에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 녀석을 5의 배수니까 5로 묶어서 20 빼기 y라고 적은 거예요. 이렇게. 괜찮아? 그리고 양변에 3으로 나눠가지고 x는 꼴로 적어주면 3분의 5 곱하기 20 빼기 y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면 더 복잡해지기만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푼다는 거예요? 하는 건데 지금 x가 무슨 수가 돼야 돼? 자연수가 돼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렇지? 그럼 분자는 뭐의 배수가 돼야 돼? 3이 3의 배수가 돼야 되는데 이미 5 곱하기 뭔데 5랑 3은 약분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으니 뒤에는 이 녀석이 뭐의 배수가 돼야 되겠다? 3의 배수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렇지? 그래서 아이고 얘가 3의 배수가 되면 되겠네. 그러면 똑똑한 사람 끝났지? 20 빼기 y가 3의 배수가 되려면 그냥 20보다 작은 3의 배수 몇 개 있어? 6개잖아, 6개.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답은 6개 끝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y가 6개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y가 6개 나올 거고 y가 6개 나오면 그 y 6개 중 한 개마다 x값이 하나씩 나올 거다 이렇게. 그래서 6개가 나오는 거지, x, y가. 오케이? 그래서 개수만 카운트할 때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압도적으로 빠르다. 알겠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한 문자 그리고 이제 넘겼을 때 뭔가 묶일 수 있는, 그렇지? 그 한 문자에 대해서 표현을 해놓고 양면에 x의 개수를 나눠가지고 그 x는 하고 이제 나타낸 다음에, 그렇지? 이게 분자가 이렇게 5로 묶어서 표현해 준다고 한다면 얘네들은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니까 얘가 3을 약분을 시켜야 자연수가 될 수가 있겠네. 그럼 20 빼기 y가 3의 배수가 되면 되겠다. 그러면 20보다 작은 3의 배수는 6개 있으니 y 값도 6개가 알아서 나오겠다. 이렇게. 그럼 y 값이 6개면 x 값도 6개라서 한 개씩 이렇게 나오겠네. x, y, x, y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승현아 뭔 말인지 알겠니? 네. 자, 그럼 1차 방정식은 이 정도만 하고요. 자, 두 번째. 이게 메인인데요. 2차 방정식에서 정수구 문제는 종류가 좀 많아요. 알겠지? 종류가 많으니까는 일단 보여줄게. 잘 봐, 잘 봐. 잘 봐.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첫 번째 유형이 이렇게 나온다. xy 어이씨 xy 더하기 x xy 더하기 x 더하기 y 8은 0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 xy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 xy 또는 정수 xy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쌤 이거 2차인 거 알겠지? 2차 맞지? 그래서 2차 방정식인데요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 xy 또는 정수 xy를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x, y 그러면은 너희들이 이 상태로 놓고 봤을 때는 뭐 수석상을 잘 생각을 하면 찾을 수도 있긴 하겠지 근데 찾기가 쉬워 어려워? 지금 항이 겁나 많으니까 어렵겠지 좀 하나하나 집어넣기가 맞지? 그래서 이 식을 좀 노가다 하기 편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 그 방법이 뭐냐면 기껏 해봤자 인수분해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인수분해는 안 되겠지만 인수분해를 최대한 해볼 거야 상수를 제외시켜 놓고 자 뭔 얘기냐면 강제 인수분해 할 건데 자 첫 번째 문제는 강제 인수분해 강제 인수분해라고 하는 풀인데 뭐 대단한 거 아니고 인수분해가 되지 않지만 일단 항이 4개니까 두 개 묶어가지고 앞에 거를 x로 묶으면 y 더하기 1 인정?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녀석이랑 인수분해가 되려면 공통인수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지금 x가 있고 여기는 x가 없으니까 얘는 공통인수가 될 수가 없겠지? 그럼 공통인수가 될 수 있는 게 y 플러스 1인데 그러면 모르겠다 이씨 이제 y 플러스 일단 접어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야 공통인수 묶일 거니까 그럼 이제 내 맘대로 1 더했으니까 1을 빼 그러면 마이너스 9가 되겠지 그치? 여기다 1 뺐으니까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고 있어?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마이너스 9는 필요 없으니까 이제 오른쪽으로 넘기는 거야 이렇게 괜찮겠어? 그럼 이제 왼쪽에 인수분해가 되는 녀석들만 남았고 공통인 인수가 이렇게 딱 보이니까는 이 공통인 인수로 묶어서 인수분해 하는 거죠 y 더하기 1 괄호
x 더하기 1 이렇게 맞지? 그러면 둘이 곱한 게 9다. 야, 아까 이 한 4개짜리를 계산해서 빵이 나오도록 하는 x, y는 노가다하기 불편했는데 이 식을 이렇게 곱하기로 한번 식이 곱으로 표현해봤더니 노가다하기 편하지. 맞지? 왜? x랑 y가 자연수라면서? 맞지? 그러면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는 자연수일 거고 이것도 자연수인데 두 자연수를 곱해서 뭐가 나와야 돼? 9가 나와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게 1, 9, 3, 3, 9, 1 이게 끝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됐지? 그러면 너가 1이 되고 너가 9가 되는 거니까 y는 0, x는 8 되겠어? 오케이? 얘가 1이라는 얘기는 y가 0이라는 얘기잖아, 그치? 이 값이 9가 되려면 x는 8 근데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0은 될 수가 없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될 수가 없다. 자, 3, 3이면 y는 2, x는 2. 그래서 2, 2는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되고 얘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8빵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얘도 안 된다. 그래서 해는 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정수분이라고 한다면 어디까지 해봐야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 그래서 아마 해가 6쌍으로 나올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는 지금 딱 이거밖에 안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이걸 정수라고 바꿨으면 정수 xy를 구하라 하면은 음의 정수도 되니까 이 6개 다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되겠어요? 그래서 2차 방정식 꼴인데 두 문자가 모양이 다른 문자가 곱해져서 2차가 만들어진 요 녀석에서 정수 문제는 어떻게 푼다? 강제인수분해.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이거는 어떤 꼴이냐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재밌어요? x제곱은 y제곱 더하기 얼마지? 얼마 하면 너를 좋아하지? 별로 안 좋아하나? 별로 안 좋아해요? 50 이렇게 하니까 자 x제곱은 y제곱 더하기 50이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이번에는 좀 다르지? 아까는 두 다른 문자가 곱해져서 2차항이 만들어졌는데 이번에는 그냥 똑같은 문자가 두 개 곱해져서 2차로 나온 이런 문제인 거야.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정수분을 찾으세요. 이렇게 나온 거지.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50이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제인수분해입니다. 알겠죠? 강제인수분해. 오케이. 물론 여기다가 어떻게 생각해봐도 되겠어? x에다가 1, 2, 3, 4, 5, 6, 7, 8 똑똑한 사람은 8부터 집어넣겠지. 똑똑한 사람은 8부터 집어넣겠지. x에다가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x에다가 8부터 막 집어넣었을 때 y 값에다 뭘 집어넣어서 제곱해서 뺐을 때 50이 되는지를 막 다 녹아다 해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이게 x가 1억이고 y가 막 예를 들어서 9,990 얼마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면 뭔가 풀긴 풀었어도 내가 뭔가 못 찾은 게 있지 않을까? 이런 불안함이 있죠. 이렇게 풀면.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서 이걸 이렇게 딱 이항시키는 게 뭐가 되니까? 합차, 오케이. 합차로 인수분해 되니까 x 플러스 y 곱하기 x 마이너스 y가 얼마다? 50이다 이렇게 해서 수를 제외한 나머지 이 문자 부분들을 싹 다 이렇게 인수분해 해놓고 이렇게 하면 곱으로 표현되면 두 자연수를 곱해서 얼마가 나와야 돼? 50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맞지? 와! 그럼 쌤, 두 자연수를 곱해서 50이 되는 건 50, 1, 25, 2, 5, 또 뭐였지? 50 15, 또 50 50 하면 감이 있어요, 감이 없어요? 둘 중에 누가 더 크죠? 얘가 더 크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가 더 크지? 그러니까 x, y 자연수라고 한다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개만 해보면 되는 거 맞습니까? 되겠죠? 근데 이 세 개 중에서 두 개는 걸러야 된다? 안 되네? 싹 다 안 되네? 싹 다 안 되네? 이거 다른 거 하자. 뭐 하지? 40 하자, 40. 자, 40 하면 41 그리고 22 그리고 14 또 8 5 뭐 더 이상 없겠지? 이게 더 크니까 왼쪽이 더 크니까 따라왔나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보면 답이 나오네요. 자 왜 답이 나오는 거냐면 아까는 얘네 둘이 다 더하면 다
이 지금 둘이 더하면 홀수지. 둘이 더하면 짝수고 짝수고 홀수지, 맞지? 둘이 더했을 때 홀수가 되면 안 돼요. 왜 안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해보면 돼요. x 플러스 y가 40이고요. x 빼기 y가 1이 된다는 얘기는 둘이 연립해서 풀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둘이 더해버리면 2x가 41이라는 얘기인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 둘이 더하면 2x라고 나와. 그럼 2x는 짝수가 돼야 되잖아, 짝수. 근데 홀수 되면 안 되잖아, 그렇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더했을 때 홀수가 되는 애들은 x가 자연수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해되지? 그래서 이 두 개만 딱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오겠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x가 11 나오겠지, 그치? 둘이 더하면 2x가 20이다. 2x가 20이다. 그래서 x는 11. 그러면 x에다가 11 집어넣으면 11에서 9를 빼야 2가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y는 9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되겠지. 됐어? 이거는 하윤이가 천재니까 이거 한번 해줄까? x가 얼마? x가 6. 아니네. 잠깐만요. 천천히. 7. 7. y는 3. 오케이? 여기서 얘네들이 더하면 2x죠? 2x. 2x가 14니까 x는 7. x가 7이니까 y는 3이 돼야 4가 되겠지. 7 빼기 3이 4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정석책에 없는 문제, 오케이? 없는 문제입니다. 없는 문제니까 해준 거고, 지금부터는 있는 문제니까 또 설명하고 문제 풀면은 시간만 2배로 들어가니 그냥 문제로 바로 들어갑시다. 기본 문제 9-7번. 기본 문제 9-7번. 요거는 센에는 난이도 상문제로 등장합니다. 자, 기본 문제 9-7번. x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4x 더하기 3 마이너스 2m은 0이다. 이런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자, 저기다 몇 줄 쳐볼래? 두 분이 모두 양의 정수일 때, 자, 양의 정수는 세 글자로 뭐라 하죠? 양의 정수는 세 글자로 자연수. 그래서 두 분이 모두 자연수일 때, 쌤이 아까 두 분이 모두 자연수, 두 분이 모두 정수 이런 말이 있으면 정수 문제라고 했는데, 오케이? 그랬을 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야? m 값을 구하라고 했나요? m 값을 구하세요. 이게 문제입니다, 맞죠? 그래서 아까 풀었던 방법을 좀 써먹을 텐데, 근데 지금 무슨 파트지? 근과 계수의 관계 파트지. 오케이?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아까 그 모양을 유도를 해볼게. 뭔 얘기냐면, 너무 막막하니까 여러분 쌤, 이거의 두 분을 일단은 알파랑 베타라고 둔 다음에 먼저 두 분의 합을 나타내 보면,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되니까 m 플러스 4죠? 되겠지? 자, 두 번째, 두 분의 곱을 나타내 보면 최고차항분의 상수항이니까 이게 상수항이지. 그래서 두 분의 곱은 어떻게 돼? 불러줄 사람? 은경은 두 분의 곱이 얼마지? 괜찮아요? 오케이. 자,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쌤이 알파벳하라고 이렇게 두 분을 잡는 그 순간 문자가 3개나 돼버려. 짜증나 죽겠는데 어떻게 풀어 이거? 맞지? 더 많아졌잖아 지금. 근데 괜찮아. 내가 적절하게 위의식이랑 아래식을 연립하면 이 m 없앨 수 있지. 어떻게 없앨 수 있지? 이 위의식에다 몇 배를 하면? 2배를 하면 2m 더하기 8이고 2개 더하면 2m 마이너스 1 사라질 거잖아, 그렇지? 그럼 이 위의식이 성립하면 양변에 2배를 해서 이 식도 성립할 거야, 그렇지? 이 식이 이것도 성립할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는 요 식과 요 식을 양변을 가감할게요. 양변에 똑같은 값을 더할게요. 이렇게 이 값이랑 이 값이 똑같으니까 양변에 똑같은 값을 더해서 성립할 거잖아, 그렇지? 그럼 더하면 좌변은 알파 더하기 알파 베타 더하기 2알파 더하기 2베타 나오고, 우변은 2m은 내가 원했던 대로 사라지고요. 문자 많았으니까 제곱시켰어요. 더했어. 8에 한 3밤이 11개. 아니 아까 봤던 모양이지. 2차식이야, 2차식. 2차 방정식. 오케이?
2차 방정식인데 다른 문자가 곱해져야 돼. 2차 방정식. 맞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게 풀면 되죠? 강제인수분해. 강제인수분해야. 봐봐. 그럼 앞에 그 두 개를 알파로 묶으면 건우가 말해주자. 이거 두 개 알파로 묶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두 개 알파로 묶으면 플러스 베타 플러스 2가 되고, 지금 이 뒤에는 이 녀석 가지고 얘랑 공통인수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알파가 지금 없으니까 얘는 공통인수가 될 수가 없지. 그럼 이 베타를 공통인수로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 베타의 개수가 2니까 2로 묶어서 얘가 공통인수가 되도록 내가 만들 거니까 일단 전체를 넣고 보는 거야. 이렇게 되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2베타는 2고 내 맘대로 4를 갖다 썼으니까 우변에도 4를 더해주면 되겠지. 괜찮아? 오케이. 내 맘대로 좌변에다가 4를 더했잖아. 그럼 양변에 4를 더했다 라고 해서 12를 15로 만들어주면 여전히 성립하겠지. 그치? 따라왔어? 자, 그럼 끝났다. 좌변을 강제인수분해 해버려. 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이렇게 인수분해 됩니다. 그럼 두 식을 곱한 게 15가 되는 거니까, 심지어 알파랑 베타는 모두 자연수니까 이제 찾을 수가 있겠네. 괜찮지 이제? 자, 그럼 이제 15, 1, 5, 3, 3, 5, 예? 공간이 없네. 1, 15 이렇게. 그래서 풀면 된다, 알겠죠? 근데 똑똑한 사람들은 이 15, 1이랑 1, 15는 생각 안 한다. 왜게? 베타 더하기 2가 1, 베타 더하기 2는 자연수 더하기 2니까 무조건 얘는 3보다 크거나 같아요. 맞지? 그러니까는 이 1이랑 15 이러면 될 수가 없어요. 1, 15는 될 수가 없어. 그래서 5, 3, 3, 5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5, 3이 되려면 알파는 3, 베타는 1. 그래서 알파는 3, 베타는 1. 이런 상황에서는 자리만 바뀌겠지. 알파가 1, 베타가 3. 그래서 우리 두 가지 상황이 내가 봤을 때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맞지? 두 근이 3가 있는 거니까 그냥. 그래서 그냥 한 가지만 생각하자. 알파가 3, 베타가 1. 은경아!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지금 m 값이란 말이야. 근데 알파는 베타를 찾았잖아, 맞지? 알파는 베타를 찾았어. 그럼 지금 m 값을 찾으려면 뭘 써야 되겠어? 1번 쓸래, 2번 쓸래? 1번 쓸래, 2번 쓸래?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1번에다가 대입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m 더하기 4. 그래서 m은 0 나오니? 맞네요. 그래서 m은 0. 그래서 두 근은 알파랑 3이랑 1이고요. m 값은 0이다. 이렇게 찾는 문제. 오케이. 그래서 아까 배웠던 내용을 어떻게 써먹는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정수다. 그러면 정수근 문제. 정수근 문제. 근데 2차 방정식이네? 그러면 2차 방정식 오케이. 강제인수분해. 강제인수분해. 그럼 강제인수분해하는 그 모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세팅하고 두 근의 합과 곱을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m에 대한 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m 겁나 꼴보기 싫어 하고 이제 m 없애려고 보니까 2배 하면 더하면 사라지겠다 해서 2배 한 다음에 두 식을 더해서 없애고 만든 다음에 이거 봤던 모양이다. 이거 강제인수분해하면 되겠다. 그치? 그럼 알파를 묶어서 베타 더하기 2. 그럼 공통인수 베타 더하기 2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럼 2로 묶어서 베타 더하기 2 내 맘대로 적어놓고, 그럼 내 맘대로 4 더한 거잖아. 무변에서 4 더하자. 됐지? 넘어가도 되겠어?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 나중에 그 밑에 있는 유제 문제 있죠? 집에서 열심히 풀어보세요. 이거 참고해가지고 풀이 좀 디테일하게 적어놔야지 그 밑에 문제 풀 수 있을 거야. 자, 기본 문제 9-8번 하고 실근에 부호하고 조금 쉬었다가 연습 문제 좀 풀고 마무리할게요. 약 먹고 왔지 너? 맞지? 약 먹고 와서 그런 거야. 너무 힘들면 말해. 보내줄게. 어차피 영상 찍고 있어가지고. 자, 기본 문제 9-8번. 이것도 정수근 문제인데 x제곱 마이너스 2mx 더하기 2m제곱 마이너스 2는 빵이다. 두 근이 모두 정수다. 자, 두 근이 모두 정수다. 밑줄. 두 근이 모두 정수에다가 밑줄 딱 치세요. 아유, 보자마자
쌤 이거 2차 방정식이고 두 분이 모두 정수 개수가 뭔가 문자로 되어 있고 자, 그럼 일단 정수근 문제를 일단 해석을 해봅시다. 좀 억지로 풀어야 될 것 같아. 오케이? 해석을 하니? 되겠죠? 해서 일단 첫 번째 방법 이거 이렇게 풀지 마. 적지 마 이거. 첫 번째 방법. 두근을 아까 했던 것처럼 쌤 아까랑 똑같은 문제 아니? 두근을 알파 베타로 잡은 다음에 적지 마. 두근의 합은 2m 맞지? 두근의 합은 2m. 두근의 곱은 2m 제곱 마이너스 2. 해놓고 아까 쌤이 제일 처음에 뭘 했지? 이 다음에 뭘 없앴어? A는 없어요. m 없앴지? 그럼 m 없애 쌤 이거 m 없애면 되죠? 여기다 m 곱해봐. 양면 m 곱하면 m 가로 열고 알파 플러스 베타 되고요. 2m 제곱 되죠, 그죠? 맞아요? 그러면 이 식에서 이 식을 빼면 m 값이 사라질 텐데 좌변에 m 곱하면서 m이 또 생겼잖아 결국에는 그지? m을 없애려고 이제 m 곱했는데 오른쪽에 m은 사라지는데 왼쪽에 m이 생겼잖아. m이 안 사라지네. 맞지? 그러니까는 아까처럼 어떨 때 오른쪽에 있는 이 녀석이 둘 다 1차일 때만 가능한 거죠. 또는 2차만 없는 그런 2차식일 때만. 오케이. 그래서 얘랑 차수가 똑같고 없앨 수 있는 상수분 곱해서 없앨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만 이런 방법이 가능하다 이거야. 아이고 그럼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플랜 B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두 분이 모두 정수라고 한다면 정수근을 가진다는 얘기는 일단 실근을 가진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래서 일단 판별식을 써서 범위를 줄이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정수근을 가지려고 한다면 실근을 가져야 되고 그 실근 가지는 그 범위 안에서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렇지? 또 줄여내야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범위를 조금씩 줄여나간다. 얘는 어떻게 푸는 문제다? 범위를 좁혀 나간다. 좁혀 나가자. 이게 포인트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정수근을 가진다는 얘기는 정수근을 가지기 전에 실근을 가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 실근 가지기 위한 조건을 먼저 써서 범위를 좁혀 나가자 이거야. 그래놓고 그 범위 안에서 또 생각하는 거지. 자, 문제에서 또 이제 뭐라고 되냐면 판별식 써보자. 첫 번째 판별식 실근 조건. 정수근을 가진다. 실근을 가져야 일단 정수근을 가질 수가 있겠네. 이렇게 좁혀나가자. 그럼 실근을 가진다는 얘기는 판별식 썼을 때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크거나 같다, 맞지? 그럼 4번이 있으면 B'은 마이너스 M이죠. B'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마이너스 2M 제곱 더하기 2. 이게 전체가 C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0 이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 그럼 잘 봐. M 제곱에다가 2M 제곱 뺐으니까 마이너스 M 제곱 되고요.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맞지? 됐어? 그럼 이제 M 제곱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양변에 마이너스 곱한 거야. 그러면 이거 너네 이거 인수분해 할 수 있지? 인수분해 해보면 M 플러스 루트 2, M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단 말이지. 됐어? 그러면 두 다항식을 곱했는데 0보다 작거나 같대. 부호가 어떻다는 얘기야? 반대. 오케이?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지. 플러스 마이너스 곱해야 음수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 맞지? 마이너스 플러스 곱해야 음수 나오는 거고 뭐 0일 때는 알아서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그러면 풀마 또는 마풀 이렇게 되면 되는 건데 둘 중에서 한 가지는 걸러야 돼. 위에 거 걸러야 돼? 아래 거 걸러야 돼? 아래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랑 얘를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잖아요? 맞지? 얘가 더 크지? 그러니까 더 큰 애가 플러스고 더 작은 애가 마이너스인 게 말이 되지, 그지?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상황에서만 문제를 풀 수가 있겠다. 그럼 너가 양수라는 얘기는 m 값이 마이너스 루트 2보다 크다는 얘기야, 맞지? 그리고 얘가 음수라는 얘기는 m 값이 루트 2보다 작다는 얘기잖아, 맞지? m 빼기 루트 2가 음수라는 얘기니까 샥 이항시키면 m 값이 루트 2보다 작다. 그래서 1차 부등식 두 개 풀어서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거니까 뭐야? m 값이 유나보다는 키가 크고 누구보다? 주연승보다는 키가 작아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치? 괜찮아요? 근데 여기 밑에 뭐가 붙어 있어요? 등호가 붙어 있으니까, 그치? 이 등호 다 붙여줘야 되는 거야, 등호. 0은 넣어도 되니까
그래서 루트일 때 0이고 마이너스 루트일 때 0인 거니까 0이 되는 그 순간도 붙여주자 이렇게. 됐죠? 근데 저 누구야? 누구지? 하윤이는 이렇게 생각하겠지. 아 조연쌤 왜 이렇게 이 부등식 그냥 공식으로 빨리 그냥 사이법을 이렇게 풀면 되는데 저걸 왜 저렇게 두 개의 부호가 다르다면서 설명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그치? 아 저도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 그래서 나중에 2차 부등식 파트 가면은 이거 그냥 보자마자 빠르게 공식화해서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할 텐데 지금은 뭐야? 하나하나 이해하는 단계니까 이렇게 푸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는 그냥 생각만 하면 풀 수 있잖아. 근데 이런 걸 연습해 놓은 다음에 나중에 좀 빨리 풀 때는 공식화해서 빨리빨리 풀면 되는 거고. 자, 그럼 이제 m 값이 무슨 수라고 돼 있어? 문제에서 정수 m 이렇게 됐죠? 그럼 이 범위 안에 있는 정수는 뭐가 있지? m은 정수니까 1, 또 0, 또 마이너스. 그래서 m 값이 될 수 있는 게 이 범위에 정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세 개밖에 없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m 값이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다시 m 값이 이 범위일 때 얘가 실수근을 가지는 거야. 실수근을 가지는 거라고. 근데 실수근을 가지는데 m 값이 지금 정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 0, 1일 때만 보면 된다는 얘기야. 맞아요? 근데 m 값이 마이너스 1, 0, 1일 때 제가 실근을 가진다는 건 알겠는데 실근 중에서도 정수근을 딱 가진다는 보장은 없지 아직. 나 지금 범위를 좁히기만 했어요. 실근을 가지는 범위로. 맞지? 그러면 정수근을 가진 직접 어떻게 봐야 될까 이번에는? 세 개밖에 없으니까 맞지? m 값에다가 하나하나 대입해가지고 만들어지는 저 2차 방정식이 두 근이 모두 정수가 되는지를 이번엔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 된다는 얘기야. 어차피 세 개만 보면 되는 거니까 맞지? 자 그럼 두 번째 정수근을 가지는지 정수근을 갖는지 눈으로 확인하자. 눈으로 확인. 지금 실근을 가지는 조건만 찾은 거니까 실근 중에서 정수근 가지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m 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2차 방정식이 플러스 2x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빵이 되죠. 빵. 2 빼기 2니까 빵 되죠. 그러면 x가 정수근 가지는 건 뭐이지? 정수근 맞지? 0이랑 마이너스 1 그는 거 가지잖아. 아이고 정답. 이렇게 정답입니다. 자 두 번째 m 값이 0이라고 한다면 m 값이 0이라고 한다면 딱 집어넣어 볼게. 이번에는 1창이 사라지고요. 0 집어넣었더니 상수항이 2가 나옵니다. 뭐야? x가 풀마 루트 2라고 나오잖아. 맞지? 풀마 루트 2니까 실근이긴 하나 정수근은 아니니까 1 상황은 안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고 있지? 오케이? 그래서 내가 정수근을 가지도록 하는 m 값을 찾고 싶었는데 진짜 아까 우리가 풀었던 그 억진수 분해로는 안 되니까는 마지막 필살기 최후의 방법 판별식으로 일단 실근을 가진다라고 이제 범위를 좁혀놓고 실근을 가지도록 하는 m 값을 찾아놓은 다음에 그 애들에 대해서 실근 중에서 진짜 정수근을 가진 애를 직접 넣어서 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3개밖에 안 되니까 가능. 자 m 값에 이제 마지막으로 1 집어넣으면 또 되네. x제곱 마이너스 2x 1 집어넣으면 빵! 어휴 정수근 가지죠 그렇죠? 0이랑 1 정수근 가지죠? 된다 이렇게. 그래서 m 값이 뭐랑 뭐일 때? 마이너스 1이랑 1일 때만 정수근 가진다. 되겠나요? 그때 두 근까지 찾으라고 되겠네. 그럼 m 값이 마이너스 1이면 두 근이 0이랑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m 값이 1이면 0이랑 2가 되는 거고 두 근이. 좀 쉬었다가 실근의 구호 이어서 나갑시다.